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과가 좋을까요? 며칠 전 상담실에 오신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과를 먹으면 자꾸 배가 아파요. 그런데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의 좋은 점만 알고 계시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먼저 사과의 훌륭한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거든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펙틴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해 줍니다. 마치 장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속 좋은 균들을 늘려주죠. 정말 그런가요? 의심스러우실 텐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장내 유산균 수치가 현저히 높아졌어요. 이 유산균들이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연산과 안토시아닌이에요. 구연산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안토시아닌은 사과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껍질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거나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드시면 됩니다. 껍질째 드셔야 사과의 진짜 효능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사과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사과 알레르기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과는 복숭아와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거든요. 한 30대 여성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사과를 먹을 때마다 입술이 붓고 목이 간지러워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목감기인가? 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사과 알레르기였던 거죠. 사과 알레르기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게 피부 가려움증이에요. 전체 환자의 43%가 경험하죠. 그 다음이 호흡기 문제인데 기도가 붓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가 20%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전이 형성되는 경우가 3%,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약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사과를 먹은 후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목이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입니다. 사과가 장에 좋다면서 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는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사과에는 포드맵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포드맵은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40대 남성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를 드셨는데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고 사과 섭취를 중단하니까 증상이 훨씬 나아지셨죠. 포드맵 식품은 사과 외에도 배, 망고, 양파, 보리, 콩, 유제품, 액상과당 등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품들도 함께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물이 올라오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있으시다면 사과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상태의 사과를 피해야 할까요? 가장 흔히 보게 되는 게 갈변된 사과죠. 사과를 깎아놓으면 금세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건 사과 속 폴리페놀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쇠가 녹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해로울까요? 영양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식감도 좋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갈변되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갈변을 방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꿀물에 30초 정도 담그는 거예요. 꿀의 성분이 산화를 억제해 주거든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산성 환경에서는 효소 활동이 억제되거든요. 공기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밀폐 용기에 넣거나 랩으로 감싸주세요. 더 확실한 방법은 뜨거운 물에 20초 정도 데치는 거예요. 열에 의해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다만 이 경우 열에 약한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믹서에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늘어나고 치아와 잇몸이 자연스럽게 단련되거든요. 둘째, 영양소가 더 잘 보존돼요. 갈면서 산소에 노출되는 면적이 늘어나면 영양소 손실이 커지거든요. 셋째, 껍질째 드실 수 있어서 안토시아닌 같은 유익한 성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사과는 분명히 건강에 이로운 훌륭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방지해주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저는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해 보세요. 사과를 먹은 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분들은 껍질째, 통째로 드시되 농약이 걱정된다면 충분히 세척한 후 드세요. 그리고 갈변되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사과가 정말 훌륭한 간식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과의 건강 효능을 누려보세요.